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 동지님들. 지금 53일인가 이렇게 남은 이 3구 대선이 지금 아주 혼탁을 넘어서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정과 사범으로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이재명이 그 주변에 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으로 유한기, 김문기, 그 대장동 그 비리 연루에 든 두 분이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자살을 빙자한 타살을 당했는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이제는 또 한 번 변호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은 대장동과 못지않은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핵심 제보자입니다. 이재명이가 그 자기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킨 사실을 두고 18년 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방송 토론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고발이 돼가지고 이것이 1심, 2심에서 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아예 정치 활동이 10년 제한을 받고 좀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 판결할 때 그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권순일이가 지금 대장동 그 화천 대유의 고문으로 있고, 그런데 2년 걸친 그 법정 투쟁 동안에 변호사가 32명이 동원이 됐는데요. 그 변호사들이 대법관 출신도 있고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고 또 전부 대형 로펌에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 2천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매덕 단위가 넘는 변호사비가 들어가는데 이재명이가 그런 돈이 어딨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시민단체가. 그런데 이재명이가 작년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나 변호사비 2억 5천만 원밖에 안 썼다. 그거 그렇게 쓸 수 있냐. 내 다 아는 선후배들이고 아는 분들이라서 아주 그냥 자원봉사를 해줬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무료봉사를 했다면 이재명이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주 수사가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신 이번에 이병철 씨가 동력 변호사를 통해서 그 32명 중에 한 명인 이태형 변호사의 발언을 녹취를 하게 된 거예요. 이태형이라고 이 젊은 변호사가 2년 동안 이재명 재판에 다 참여하면서 특히 이분은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 이른바 해경군 김씨라는 이름으로 SNS 상에서 남긴 여러 가지 글들, 그게 문제가 돼갖고 또 그분도 고발이 돼 있는데 그 부인 변호까지 맡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사건을 얘기하는 도중에 사실은 20억을 받기로 했다. 근데 현금을 20억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3억만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0억은 모 그룹의 전환사채, 주식인데 쉽게 말하면 당장 팔아먹을 수는 없고 3년 뒤에 주식으로 교환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전환사채로 20억, 이렇게 실제 23억치를 내가 23억을 받았다. 아예 이 내용을 이 이병철 씨가 녹취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병철 씨는 우리 우파 인물이 아닙니다. 대깨문입니다. 대깨문.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아주 그 좌빨 그 변호사들 모임이고, 이분은 당도 만들어서 연대 당도 하고 있습니다. 깨시당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개깨문들조차도 저 부도덕한 이재명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는 없다 해서 이런 비리를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수사가 간단하다 이겁니다. 저 변호사들 회사도 사건을 맡으면 그 얼마에 수임했고 어떻게 정리했다는 것을 분기별로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명단 다 나와 있고 그분들한테 국세청 세금 자료 보내라 그러면 딱 나오는 건데 이미 수사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원 그 검찰청에 젊은 검사들이 수사를 다 해놨는데 검사장이 그 누굽니까? 신모 씨라고. 이게 완전히 이재명이하고 중앙대학 동문이에요. 이재명이 아주 확실한 친구죠.
그래서 발표들 못하고 있는 이런 사건인데, 이 이병철 씨가 그쪽에 저 신월동, 그 화곡동 목 그 근방이죠. 거기 어느 모텔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 3일 전에 누나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모텔에서 죽어 있었는데, 자, 경찰은 말이죠. 목요일 그저께 부검을 했어요. 부검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동맥경화로 동맥이 파열돼갖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아니, 결론을 내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검을 하기로 된 날 가족 대표로 전문의사와 변호사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 부검팀이 연락을 하지 않고 오전에 날치기로 해치웠어. 그것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쪽 신월동에 분소가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개인 병원을 빌려가지고 지들끼리 날치기로 부검해가지고, 부검 결과는 또 한 며칠이 지나야지 최소한 발표가 되는데, 종합적으로 그날 오후에 당장 병사했다.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은 왜 참관하기로 한 전문의사와 변호사 참관을 빼돌렸나? 그럼 공개리에 그럼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CCTV를 통해서 봐도 문을 이분이 열고 들어갔는데 뭐 몇 초 뒤에 문이 덜커덩하고 다시 열렸다가 다시 또 덜커덩하다 다시 열렸다 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재명이를 살리기 위한 어떤 모종의 그룹이 있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이병철 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모텔방에 들어가 있다가 이병철 씨가 들어오니까 덮쳐가지고 몸싸움이 벌어져서 문이 덜커덩 문간에서 열렸던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등등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참 괴롭고 어렵다는 얘기를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심지어 자기 페이스북에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내 시신이 한강물에 둥둥 떠오를지는 모르지만 난 절대 자살 안 한다. 이렇게 하던 분이야. 그리고 또 며칠 전까지 만나갖고 식사를 하는데 그 뭐 저 뭡니까 돌솥 비법 한 거를 뚝딱 먹은 그 사진까지 올려놓은 거. 이런 분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 죽어서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가 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양심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냥 목숨을 잃어 죽어나가. 어떤 이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 하는 어떤 집단이 그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이를 살리기 위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관련자들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유형무형의 압박이 가해지고 가족들의 압박이 가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란 말이죠.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 대장동 비리, 저 주범인 몸통인 이재명이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기관이 손을 놓고 외면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관련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 이 광란의 죽음의 행진이 언제까지 계속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간단히 결론 내리면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살아있다면 저 이재명이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범죄자란 말입니다. 저런 자를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내놓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있는 저들의 오만하고 저 오만방자한 저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는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범죄자다. 그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제1야당 국민의힘당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선거 100일 전 지지율이 거의 간다. 11월 말 무려 10%에서 15%를 앞섰던 윤석열이가 한 달 사이에 그 다 까먹고 뒤집어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82살의 그 김종인 영감을 내치고, 그런데 또 이준석이는 또 끝까지 또 끌고 가. 뭐 그렇게 해서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30대, 이른바 밀레니엄 Z세대, MZ세대의 결정적인 표가 중요하다고 공약을 막 쏟았죠. 그 대표적인 게 쫄병들 군대 가면은 월급 한 달에 200만 원 주겠다. 와, 올라갔대요. 그래서 20대 지지율이 여건 가닥부 폐지하겠다. 올라갔대요. 이준석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지지율 이틀 만에 다 회복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죠. 한 8건, 9건이 돌아다니는데 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교적 믿을 수 있는 곳이 한국갤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다른 데는 언론사의 위촉을 받아가지고 몇천만 원의 경비를 받고 단기간을 하고 있는데, 한국갤럽은 그런 언론사의 위촉이 없이 독자적으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추세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가장 최신 거지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내용인데 거기를 저는 믿다고. 그렇다면 갤럽을 소개하면요, 이재명이 37, 윤석열이 31, 아직 6% 차이. 그런데 그 전주에 26%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5% 반등을 해서 31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는 그 개인적인 어떤 비리와 국힘당의 자중질환으로 인한 내분 등등으로 해서 12월 말에 최저점까지 떨어졌다가 수습을 하고 지난주에 다시 조금 반등이 되고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가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내일 이제 큰 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그 부인 김건희라는 분이 어떤 유튜브 매체의 그 관계자와 전화를 수십 번을 해가지고 이자들이 그걸 다 녹음을 해놨어. 그 내용이 7시간 45분 분량이에요. 이거를 내일 저녁 MBC 8시 뉴스 데스크 시간에, 그리고 곧 이어지는 8시 10분부터 이어지는 스트레이트라는 이름의 탐사 보도에 1시간짜리로 편집을 해서 이 내용을 다 돌린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의 소리라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라고 대표가 백은종이라는 자가 있는데, 우리 유튜버 분들 우파 우리 태극기 우리 운동하는 동지들 다 아시죠? 이 백은종이라는 자가 한복을 입고 모자를 중절모까지 쓰고 저 김구 흉내를 내면서 우파 집회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막 몸싸움이 벌어지면 이 친구 곧바로 112 신고를 해가 경찰 100차가 와서 집회가 난장판이 되고, 이러고 그냥 덜렁 누워갖고는 폭행했다고 고발하고 합의금 뜯어가고, 아주 악랄한 이 백은종이 그런 행패를 부릴 때 그 따라다니면서 카메라 찍는 놈입니다. 카메라 촬영하는 카메라맨이 이명수인데, 이 자가 40대 중반인데 이놈이 김건희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7월 8월 해가지고, 내가 우리 좌파인데 정보가 많잖냐, 그러니까 내가 좀 당신한테 정보를 좀 줄 테니까 당신도 인터뷰 좀 협력을 해주라. 이래가지고 관계가 맺어져서 8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5개월 동안에 전화를 무려 53번이나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리 비즈니스를 하는 젊은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아주 쓰레기 같은 거 서울의 소리 그 촬영 카메라맨과 50번이나 전화를 주고받아. 어떨 때 또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했어. 이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는 국힘당이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내가 방송을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어제는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MBC 상암동 MBC 본사를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서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미 한번
대국민 사과도 했으니까 어떻게 또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가처분 신청 내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전 국민들이 내일 저녁 8시 MBC 뉴스를 쳐다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그 내용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 한 2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는 좌파다. 그런데 조국이 사태가 나고 나서 우리가 마음을 바꿨다. 그 조국이 사태는 어떻게 된 거냐.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싫어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임명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주사파 좌빨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이를 막 압박해가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윤석열이가 문재인이를 보호한다고 조국이 가족들을 수사를 했다. 이러면 이제 윤석열이 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김건희가 했다. 또 그 정치로 다닌다고 소문이 많이 났는데 아예 인정해. 아니 내가 사실은 웬가는 무속인보다 더 나아. 내가 다 잘 알아. 근데 내가 여러 가지를 알아봐도 요번에 우리 가족 청와대 간다고, 청와대 내년에 간다고, 영부인 된다고 자신하면서 그 전화 그런 그 카메라맨 보고 그 당신도 내년에 우리 청와대 가면 청와대 와서 일하라고 자리도 주겠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왕 또 기다리시니까 재밌는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도 해. 우리 신랑 말이야 저거 내니까 데리고 살지. 정말 막 매일 술 먹고 들어오지, 막 밥 처먹고 들어오지, 방구를 계속 달고 다니지. 그 막 맨날 자고 있는데 내니까 말이야 저 그냥 데리고 산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막 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살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 챙겨줘야 돼. 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마누라지 애들 지들끼리 모이면 신랑 욕 막 하잖아요. 아이고 막 그래 김건희도 뭐 똑같이 신랑 막 그 욕도 하고 막 잔소리도 하고 사는 여자구나.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미리 예단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김건희라는 분에 대한 이미 상당히 편향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 그분이 뭔가 굉장히 세고 뭔가 자고 한번 결혼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 늦게 결혼하는 과정에서 남자 관계가 좀 있었고 뭐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선입견으로 갖춰져 있는데 내일 그런 내용이 쫙 돌 때 과연 이게 좋은 효과를 미칠까요? 지금 특히 MBC라는 저 완전히 이 문재인 이 좌빨 정권의 하수인인 기레기 언론이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합니다. 앞뒤 다 자르고 딱 그런 말만 때가 탁탁 나오면 그래서 저 자리에 MBC의 의도는 딱 보입니다.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최순실이를 아주 하나의 만들어내듯이 김건희가 윤석열이를 완전히 갖고 노는 최순실이보다 더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내일 이제 더 씌우겠다는 것이 MBC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일 자관 이런 내용이 터졌을 때 이게 윤석열이한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절대 플러스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다음 주가 지지율을 좀 더 올려서 이재명이하고 비슷하게 가고 아니면 한 1, 2%라도 앞서서 법력설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 이 중차단 시점에 내일 저게 터져 나와요. 윤석열이한테 어떤 치명적인 타격이 될까? 저는 저기 걱정이 많습니다. 딱뿐이 아닙니다. 하나 더 터졌죠. 김어준이라고 하죠. 김어준이라는 자가 촛불광장 16년 가을과 16년 연말 17년 초에 저 광화문에서 꽉 채워서 난동을 벌였던 저 광란의 촛불광장 집회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17년 연말 18년 봄에 만들어 놨어. 그런데 다큐멘터리라는 영화는 이렇습니다. 이미 그 현장 화면이 있죠. 거기에다가 관계자들 증언을 넣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스토리를 엮어내는 영화인데 거기에 주연이 누구냐? 고영태도 나오고 저 손석희도 나오고
뭐 김무성이도 나오고 한다는데 이자들이 지금 이번에는 편집을 새로 했겠죠. 윤석열이가 주연이라 이게. 그때 윤석열이는 저쪽에 좌천돼 있던 검사에서 탄핵에 그냥 김의겸이 조선일보의 이진동이 이런 기자들을 만나가 공작을 꾸미고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가서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45년을 구형하고 이거를 해서 중앙검사장이 되고 할 때 아닙니까? 17년 말 18년 초에 중앙검사장 시절에 윤석열이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내가 박근혜를 이렇게 때려잡았다고 무용담처럼 돌아다니면서 술안주 삼아 우리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다큐멘터리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저께 발표를 했어요. 2월 10일 날 전국 영화관에 상영을 하도록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2월 10일이 언제냐 여러분? 대통령 후보 등록이 2월 13일, 14일입니다. 2월 10일부터 영화관에서 우리 저 사랑하는 연약한 대통령을 내가 때려잡았다고 의기양양하게 막 무용담처럼 외치는 윤석열이 육성이 전국의 영화관에 막 나올 때 최소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찍어주겠습니까? 윤석열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런데 후보 바꿀 수도 없어. 그래갖고 이게 투표날 20일 전에 아니 딱 한 달 전에 3월 9일 한 달 전에 이자들이 그 영화를 공개해가지고 전국을 지금 돌아다니겠다는데 이미 4년 반 5년 전에 만들어놨던 영화를 그동안 상영 안 하고 딱 꼽을 쳐놨다가 딱 여기에 맞춰가 지금 터뜨린단 말입니다. 저 좌빨들이 저 김건희 어떤 그 의혹도 내일 한번 하고 그만두겠어요? 이미 서울의 소리는 7시간 다 자기들 유튜브를 통해서 틀어 제끼겠다 그랬고 이미 언론사마다 그 녹음 테이프가 다 가 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SBS, 저 KBS도 막 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이 인기가 좋으면 MBC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다고까지 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윤석열이 비리 이게 터져 나온다 이게. 저는 이래가지고 과연 윤석열이를 내세우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1997년 이회창 총재가 김대중에게 패배한 97년 선거에 대자비가 느껴진다 이겁니다. 자 그때 보세요. 그 아들 병역 비리 그 김모식이라는 사기꾼이 한 거짓말이지만은 선거 내내 아들 병역 비리했다고 시달리다가 또 뭡니까? 이인재가 출마를 했잖아요. 끝까지 이인재가 포기 안 하고 이인재가 20% 500만 표를 갖고 가는 바람에 겨우 50만 표의 차이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그냥 종북 정권으로 가는 계기가 된 그 이회창 총재의 그 쓰라린 패배의 대자뷰가 지금 윤석열이한테 보인단 말입니다. 김건희라는 그 가족의 비리 계속 공격이 될 거고 탄핵하고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엮어놓은 그 장본인의 육성이 막 선거 임박해서 돌아다니고 전국 영화관에 상영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인 국힘당이 정말 정권교체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윤석열이라는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대답을 요구합니다. 정권교체를 정말 원한다.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한다면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당은 현명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저히 윤석열이로 안 된다면은 윤석열이를 교체를 한다든 아니면은 아직 한 가지 길이 남아있어. 안철수 등을 포함한 제야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의 군수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작업.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이 야권 태극기 세력 범우파 세력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때 이재명이는 무조건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이미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정권 교체를 해내란 말이에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국힘당 정신 차리고 현명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이준석이라는 자는 지금도 단일화 필요 없다. 안철수는 지금 인기 지지도는 지금 일시적인 거품이다. 곧 내려간다. 안철수 그냥 3파전 가도 당선 지적 이따구 소리를 지금 이준석이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있어. 근데 윤석열이는 계속 지금 헛발질하고 있어. 자, 둘이가 또 설전에 토론한다는데 그 토론에서 과연 윤석열이가 저 말 잘하는 저 약삭빠른 저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걱정입니다. 왜 저 윤모라는 자를 내놓고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가 말이죠.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고 아니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범우파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이번 선거를 어쨌든 이겨야 될 거 아니냐. 자, 이런 사태를 우리 삼성병원의 치료에 전념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도 듣고 계실 거고 우리는 대통령님의 어떤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계시죠. 이제 스마트폰도 볼 수 있고 텔레비전 뉴스도 보고 신문도 구독을 해서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인 국힘당은 지금 현재 추세를 정확히 읽고 조속한 시일 안에 결단을 내려라. 그리고 우리 애국 우리 동지님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어떤 지혜에서 나오는 정치적 안목을 지켜보고 기다리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